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친구입니다. 오늘은 부모님 세대가 가장 취약한 범죄, 바로 금융사기, 보이스피싱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매년 피해액은 늘어나고 있고 그 피해의 상당수가 안타깝게도 노년층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자녀를 걱정하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빠르게 변하는 복잡한 금융 환경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기범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을 짚어보고 내 돈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확실한 예방 체크리스트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꼭 가족과 이웃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일부 대표적인 사기 수법 파악하기 핵심 사례 분석. 1. 기관 사칭형으로 가장 흔하고 무서운 수법입니다. 사기범들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수법은 바로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것입니다.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은 물론이고 우리에게 친숙한 국민건강보험공단까지 이름을 빌려 접근하곤 하죠. 이들의 방식은 늘 비슷합니다. 어르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자산을 보호하려면 지금 당장 알려주는 안전계좌로 돈을 옮겨야 한다며 겁을 주곤 합니다.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당황스럽고 무서운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국가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로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전화를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전화를 끊으세요. 그 후에 110이나 해당 기관의 공식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대출 사기형으로 희망을 미끼로 유인하는 수법입니다.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것은 바로 대출을 미끼로 한 사기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낮은 이자로 바꿔주겠다거나 신용 등급을 단기간에 올려서 큰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달콤한 말로 접근하곤 하죠. 이런 사기범들은 대출을 진행하려면 수수료나 보증금이 먼저 필요하다고 하거나 기존에 있는 대출을 지금 당장 갚아야만 새 대출이 가능하다며 입금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어떤 정상적인 은행이나 금융기관도 대출을 해준다면서 먼저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출을 받기 위해 현금을 직접 찾아서 누군가에게 전달하라는 말은 100% 사기니까요. 그런 제안을 받으시면 바로 전화를 끊으셔도 괜찮습니다. 3. 자녀 납치 사고형으로 가장 감정적인 공격 수법입니다. 이 수법은 부모님들의 자식 걱정하는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아주 나쁜 공격이죠. 갑자기 전화가 와서 자녀가 큰 사고를 당해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하다거나 자녀를 데리고 있으니 절대 신고하지 말고 돈을 보내라며 무섭게 협박을 하곤 합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누구나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당황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수록 잠시만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마음을 차분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은 사기범의 요구에 따르기보다 최대한 시간을 버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바로 돈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하며 일단 전화를 끊으신 뒤 곧바로 자녀분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다른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아이의 안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기범들은 확인을 못하게 하려고 계속 전화를 붙잡아 두려 할 텐데요. 절대 휘둘리지 마시고 무조건 끊고 확인하는 것이 우리 가족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2부 금융 사기 예방을 위한 5대 체크리스트. 이제부터 가장 중요합니다. 이 5가지 체크리스트만 명심하시면 어떤 사기에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돈 요구 전화를 받으면 무조건 끊고 직접 확인하세요. 경찰, 은행, 심지어 자녀를 사칭하더라도 전화로 돈을 요구하거나 보안 정보를 묻는 경우는 거의 모두 사기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망설이지 말고 전화를 끊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공식 연락처 112, 1330이나 자녀의 실제 휴대폰 번호로 직접 다시 걸어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범들은 지금 끊으면 안 된다라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압박할 것입니다. 하지만 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2. 앱 설치 및 개인정보 입력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마세요. 사기범들은 원격 제어 앱을 깔게 하거나 가짜 금융 사이트로 유인의 신분증계자,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입력하게 만듭니다. 정상적인 금융 거래에서는 절대 원격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히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온 인터넷 주소 URL은 절대 클릭하거나 입력하지 마세요. 개인정보는 반드시 공식 창구은행 창구 공식 앱에서만 안전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3. 현금 인출 후 절대 타인에게 전달하지 마세요. 가장 피해가 큰 수법 중 하나는 수사 협조 명목으로 현금을 직접 인출해서 집 앞에 놓거나 전달책에게 건네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이나 은행은 절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타인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현금을 들고 계시다면 즉시 은행 창구로 가거나 112에 신고하세요. 4. 모르는 전화번호는 아예 차단하거나 받지 마세요. 평소에 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아예 받지 않거나 바로 차단하시는 것이 가장 마음 편한 방법입니다. 특히 번호가 뜨지 않는 발신 번호 표시 제한이나 70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예 전화가 걸려오지 못하게 미리 막아두는 것만으로도 무서운 사기, 전화를 피하는 아주 훌륭한 예방법이 된답니다. 요즘 스마트폰에는 스팸 전화를 자동으로 걸러주는 아주 똑똑한 기능들이 많아요. 후후나 티전화 같은 앱을 설치해두면 전화를 받기 전에 사기 의심 번호라고 미리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혹시 직접 설치하는 게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사랑하는 자녀나 손주들에게 나를 위해 이 앱 좀 깔아줄래? 라고 꼭 부탁해보세요. 자녀들도 부모님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도와드릴 거예요. 5. 가족과 비밀 암호를 정해두세요. 요즘은 자녀의 목소리까지 흉내내는 세상이라 정말 깜빡 속기 쉬운데요. 이럴 때를 대비해 가족들만 알 수 있는 비밀 암호나 간단한 퀴즈를 하나 약속해보세요. 만약 누군가 자녀를 사칭해서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 집 비밀번호가 뭐였지? 혹은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라고 살짝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기범들은 아무리 목소리를 흉내내도 이런 소소한 가족 간의 추억까지는 절대 알 수 없거든요. 조금은 쑥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족들과 함께 암호를 정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작은 약속 하나가 우리 가족의 소중한 행복과 재산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예방 체크리스트를 꼭 메모해 두시고 집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보이스피싱은 수법은 달라져도 본질은 같습니다. 돈을 요구하고 개인정보를 빼내고 불안감을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피해가 의심되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112경찰 또는 1332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 빠른 대응이 곧 피해를 막는 길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가족 모두가 안전하고 평온한 노후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